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휴정으로 2주간 멈췄던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는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며 주한미군 재배치를 시사했습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푸틴, 젤렌스키가 함께하는 3자 휴전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특별회의를 열고 유럽의 종전 논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짓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건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안건은 특별 사면 및 특별 감형 대상 등에 관한 심의 의결안 한 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수용 생활 중인데 형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석방 상태인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역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야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의 광복절 특사 여부를 놓고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당이 윤 전 의원 등은 사법 피해자라면서 특별 사면을 촉구하자 야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 사면 최종 결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옹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정된 추미애 의원은 윤 전 의원의 사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 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과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은 혁신당에 대한 보은이고 윤 전 의원 사면은 국민적 분노가 더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생중계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영화 도둑들 출연진에 비유하며 범죄자들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두 인물의 사면 반대를 촉구한 가운데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네, 정치부 김현 기자와 특별 사면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당초 화요일인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광복절 이번 사면 논의가 예정됐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원래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특별 사면의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오늘 열겠다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비공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안건은 광복절 특별 사면 단 한 개로 오직 사면만을 논의하는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좀 회의를 앞당겨서 사면을 발표하려는 이유, 대통령실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통상적으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특별 사면을 논의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이번 화요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 처리한 안건이 좀 많다는 이유도 들었는데요. 예.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들을 들었지만 이번 사면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 논란이 거센 만큼 하루라도 빨리 논란을 마무리 짓고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맞물려서 이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 여부도 지금 관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어제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응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이 책의 출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던 만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네, 실제로 조국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범여권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당장 정치권의 친문계 인사들이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이 확정이 되면 이 정계 복귀 시점은 좀 언제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조 전 대표가 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당연히 조 전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 전 대표와 정계 복귀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해보지 못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령탑 역할을 맡을지 서울시장 등에 직접 후보로 나설지 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 전 대표의 복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이 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쳤던 만큼 이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또 양당의 합당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합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석방이 되는 겁니까? 네, 사면 효력이 발생됨과 동시에 곧바로 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복절 이틀 전 13일에 사면 안건을 제거했고요. 곧바로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즉시 복권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다면 곧바로 석방돼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어제 첫 방송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탄핵 찬성파 대 반대파 구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환길 강사를 두고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작 각 후보가 내놓을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입장차부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반탄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을 향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찬탄파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했습니다. 계엄한 거 그것 갖고 좀 망고역적이라 그러고 저렇게 북한에 핵무기까지 개발하도록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하는지.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와 윤 어게인 등 강경 보수 세력을 안고 가느냐를 두고도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전시와 함께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그런 경고를 했던 겁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 어게인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이 과정에서 정작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당 재정비를 위해 마련된 전당대회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급기야 당내에선 전당대회 과정을 축소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내임은 앞으로 2차례 방송 토론회와 3차례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 뒤 오는 22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이주율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환길 블랙홀에 갇힌 사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도 여당 대표가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속내가 뭔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통진당은 내란 선동 혐의만으로 해산됐다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은 그보다 더 중한 죄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잊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언급한 걸 꼬집은 겁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낼지도 미지수입니다. 자칫 보수 결집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입니다. 실제 정 대표가 자신은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고 밝힌 만큼 실망한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강성 지도부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검찰과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을 끌어가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지난주 대구 합동연설에서 전환길 씨가 벌인 소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고 전당대회 선관위 역시 내일부터 사흘간 열릴 연설회에서 전 씨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입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가 자칭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장례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이 유세에 나서자 전 씨가 지지자들과 함께 방해에 나섭니다. 모범적인 합동연설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가 찬탄 대 반탄을 넘어 찬길 대 반길 양상으로 변질되자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방해 행위가 당원 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되는지 논의합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 씨 등 비인가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비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씨가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씨는 찬탄파 후보들이 극우 세력 음모론자로 매도에 항의했을 뿐이라며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앞으로 사흘간 합동 연설회 남은 일정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권, 모레는 충청, 호남권, 글피는 수도권, 강원, 제주권에서 후보들의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정대는 시장 우려를 공유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 내용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잘못하지 않도록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시장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잘 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정부도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면서 경청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 이런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넘어서 재도약의 기틀을 비공개 회의 뒤 당정은 정부 추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을 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정부 세제 개편은 연말 국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당장 방향을 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마냥 미뤄둘 수도 없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온 만큼 정부안 반대가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현상 유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묘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의 숫자가 아닌 작전 능력이라면서 조만간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건데요. 주한미군 감축이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걸까요?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과 관련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and I don't know that the conversation will be wholly about. My sense is that it won't be wholly about just numbers. 여론에서는 군 숫자에 민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닌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패트리어트가 중동으로 옮겨진 대신 5세대 전투기가 배치돼 공백을 메운 것처럼 중요한 것은 대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특정 위협이 아닌 모든 위협에 준비한다고 덧붙입니다. Iraq-U.S. alliance. We don't name an adversary in any of our documents. No adversary is named. We see North Korea because they're the closest alligator to the boat. 북러 군사 밀착, 중국의 서해 활동 확장 등 새로운 위협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군이 유사시 대만을 지원할 때 한국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What's being asked of Korea is to be stronger against DPRK, that we might have the flexibility as we modernize our alliance so that we could go do other things.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안보 이슈에 대한 미국의 변화는 앞서 보신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지출을 늘리려 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방비 지출은 지금보다 1.5배, 방위비 분담금도 2배로 올리는 방안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관세 협상에서 안보 현안을 함께 다루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문건 속 한국 관련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GDP의 2.6% 수준인 한국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길 원했습니다. 이 경우 국방비는 50% 가까이 증가해 연간 국방비 관련 예산이 10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럴 경우 우리 방위비 부담은 2배로 늘어납니다. 문건에는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종 발표에는 경제 분야만 담겼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문건은 미국의 속내를 보여주는 만큼 안보 현안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당장 오늘은 베트남 서열 1위인 또럼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가장 관심은 이달 말에 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인데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입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원전과 고속철도 등 국책 인프라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럼 당 서기장의 국빈 방안을 통해 한 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25일에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 중입니다. 성사된다면 미국이 강조했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특검은 지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조 의원에 이어 당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특검에 줄줄이 소환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18명 중 1명이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결 불참을 지시했는지 등을 물어볼 전망입니다. 실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사에서 대기한 걸로 알려졌는데 내란 특검팀은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추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했고 통화 후 대기 장소가 계속 바뀐 점 등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미뤄달라고 한 통화 내용 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여당이 대거 불참했던 경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특검팀은 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실제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3시간 넘게 걸린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계엄 모의 가능성도 살펴보는 건데 특검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실로 데리고 온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재구성에 나서면서 국무위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2주간 법원 휴정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까지 4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오늘 재개합니다. 관심은 그동안 특검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입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3차례 열린 공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출석할 경우 특검의 구인영장 발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강제 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강제 구인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재판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가 내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수익과 불법 주식 거래 내역의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3,800여 건의 불법 거래 주문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김 여사가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 등 총 70만여 주에 대한 불법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고가 매수 주문 약 1,600회, 물량 소진 주문 약 1,400회 등 모두 3,800여 회에 달하는 이상 매매 주문을 권 전 회장 등과 함께 했다고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거래로 김 여사가 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장 경제 질서의 핵심인 증권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하게 교란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과 김 여사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어제 또 폭발물 허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입니다. 아이돌 공연을 보려던 관객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황찬민 기자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역 곳곳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올림픽공원 운영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 협박에 공연 관계자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기다리던 관객 등 2천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기동순찰대가 투입돼 2시간 가까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관중들도 입장을 재개했습니다. 결국 허위 폭발물 협박으로 밝혀진 가운데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공연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땡볕에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경찰은 본인을 조모 변호사로 칭하며 허위 팩스를 보낸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부산 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이어 시내버스는 30m 정도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서 있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제동장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어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자녀 2명과 40대 엄마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화는 물론 방화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새어나오는 자욱한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소방차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새벽 단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대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계단으로 막 내려와가 여기 한 거 있고 바깥에 저기 쓰레기 버리는데 그거 나가 있고 난리 났어요 막.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10대 자녀 2명은 아파트 안 방 안에서 40대 어머니는 1층 하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발코니를 통해 추락했고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엌 등 발화 지점 곳곳에서 양초와 성냥이 발견돼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초, 성냥 발견되는 부분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현장에서 수거한 그 유류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 얘기하면은 화인으로 또 착각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경찰은 현장에 없었던 아버지와 유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망자 부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남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부터 서울 송파구까지 약 35km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골목길 안으로 경찰관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약 5분 뒤 들어갔던 경찰관들이 나오고 뒤따라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그제 새벽 2시 25분쯤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절도범인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남자 잡아갔던데? 경찰이 도와서 잡아갔던데요? 피해 차량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차량을 발견한 뒤 주변 건물을 뒤져 마사지 업소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탄 뒤 서울 송파구까지 약 35km의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는데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실수로 바꿔 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전남의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다니는 영상, 국민적 공분을 샀죠.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본 스리랑카 노동자는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놓더니 지게차로 들어올려 물건처럼 끌고 다닙니다. 주변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재미있다는 듯 조롱합니다. 남성은 벽돌 포장 교육 도중 웃었다는 이유로 5분이나 허공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지난달 이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눈을 의심했다며 관계부처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지게차를 운전한 현장 관리인을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벽돌 공장이 지게차에 결박됐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8명을 포함해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9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등 12건의 위법 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3년 동안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미국 여행 중 때 아닌 비매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시영 씨는 너무 예쁜 레스토랑이라며 미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라고 자신의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아들, 지인과 함께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 삼아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앞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여성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건데요. 촬영 중인 상황이 불편한지 카메라를 쳐다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다른 테이블 손님 양해는 구했나 이시영 씨보다 다른 외국인 얼굴이 더 잘 보여요. 풍경은 아름다운데 매너는 아름답지 못하다 비판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아들이 식당을 돌아다니고 몸을 들썩이는 모습을 제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시영 씨 영상을 삭제하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울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요트가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수쇼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요트들이 운항 중인데요. 갑자기 요트 한 대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화재 당시 이 요트엔 주인인 40대 남성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모두 불이 나자마자 한강에 즉시 뛰어내렸고 근처에 있던 다른 배들이 빠르게 접근해 구조를 도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요트는 완전히 침몰했는데요. 화재 당시 모습은 한강공원에 나온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실시간 중계 유튜브 채널에도 포착됐고 화재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요트를 끌어올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네요. LAFC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가 입단 3일 만에 미국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첫 경기부터 동점 페널티킥을 유도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경기 종료 후 한 글로벌 매체에서 게시한 손흥민 선수의 데뷔전 하이라이트 영상은 하루도 안 돼 현재 조회수 18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채널에서 올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영상 중 리오넬 메시의 경기 영상 이후 처음으로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 입단하자마자 MLS 유니폼 판매량 역시 메시에 이어 전체 2위에 올랐습니다. MLS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손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이제 손흥민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첫 출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역대 최대 이적료 줄만하다, 관중석에도 태극기나 한글 피켓이 많았다, 조만간 첫 골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다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중부지방은 나들이를 즐기기 좋은 날씨였지만 남부지방엔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에는 상황이 달라져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당분간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폭포수가 떨어지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나무 그늘에선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들이를 즐깁니다. 그늘이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요.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실컷 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폭포 보면서 시원하게 쉬고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내려온 덕분에 습도가 낮아져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쪽 깊숙이 내려간 건조한 공기가 전남 인근 바다에서 습한 공기와 충돌해 전남의 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에 3.5mm가 내리는 동안 전남 일대 곳곳에서 200mm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대 8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북쪽으로 올라오며 일부 지역엔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남쪽에 있는 태풍의 영향으로 기압계가 흔들리고 있어 강수 지역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추후 발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논의하는 미러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종전회담에서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도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만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약 4년 만에 성사된 미러 정상회담이자 종전 담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영토 협상이 핵심 의제인 이번 회담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없는 평화협상은 죽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EU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벤스 미국 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t a point now where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and discuss an end to this conflict. Now, we're of course going to talk to the Ukrainians. 벤스 부통령은 그동안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합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유는 오늘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15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정유 공장을 드론으로 공격했고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동안 여러 다이빙 대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현장은 전 세계 절벽 다이빙 선수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옥색 물빛이 그야말로 예술인 이곳 만나보시죠. 깎아지른 절벽 위로 시원한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높이만 자그마치 20m인 이곳은 유럽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야이체 폭포. 잠시 후 꼭대기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물속을 향해 점프하는데요.
2016년부터 매년 이곳을 무대로 국제 폭포 다이빙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뛰어본 대회 중 이곳만큼 특별한 곳은 없었다고 입을 모아 극찬했는데요. 마치 하늘을 나는 듯 점프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여행객들이 공유하는 온라인 지도에서 별 5개를 기록하는 명소가 있습니다. 단 이곳에 갈 땐 먹을 걸 챙겨가야 한다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멕시코의 한 골목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는 개 한 마리. 주변은 분주해도 개의 표정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사실 동네를 넘어 멕시코의 유명 스타라고요. 6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개가 누워있는 자리를 온라인 지도에 관광 명소로 등록했고 높은 점수까지 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개를 찾아가 맛있는 먹이도 주고 온라인에 사진을 공유한다는데요. 최근엔 멕시코의 2,900만 마리 기류의 동물들의 인식 개선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니 정말 대견한 명물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눈과 코가 행복해지는 축제 준비 현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네요. 드넓게 펼쳐진 정원에 수천 송이의 꽃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은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네요. 콜롬비아 메데진 지역에선 전통 꽃꽂이 작품인 실레타를 제작하고 행진하는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역 농부들이 자신이 기른 꽃을 지게에 한아름 짊어지고 도시로 나르던 데에서 유래해 전통과 상업이 결합한 꽃예술로 발전한 거라고요. 전통을 아름다운 축제로 계승하는 모습이 인상 깊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성수기 수요 증가와 폭염에 따른 집단 폐사 등의 영향으로 닭고기와 달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닭고기 산지 가격은 1kg당 1,95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랐고 달걀은 한 판 기준 7,356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입사 당시 확인한 채용 공고나 제한 조건이 실제 근로 조건과 달랐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3%는 채용 공고나 입사 제한 내용이 실제 근로 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행 채용 절차법의 한계점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5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1조 8,845억 원으로 한 주 만에 2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627 규제의 후속 조치로 추가 대출 제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신용대출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각 은행들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는 등 대출 총량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코인을 무료로 준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기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또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코인으로 환불해주겠다며 코인 거래소에 가입하라는 솔깃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상 목적으로 하는 코인을 저희가 20개가량 무상이권 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60만 원 정도 지금 보상 받아보신다고 생각해주면 되죠. A씨는 환불 신청서라고 적힌 그럴듯한 정부기관 문서와 증권회사 직원 명함을 받아보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A씨에게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고 대신 단기간에 수십 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 2,4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직장인 B씨도 주식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가짜 코인 거래소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추가 투자금을 넣어야 출금된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았다 3억 원 넘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 돈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절박함이 엄청 커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라고 싶을 정도로
가짜 서류와 조작된 수익 화면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올해 1월 66건에 불과하던 사기 제보는 지난 6월 100건을 넘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SNS에서 코인 무료 지급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현혹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이 의심되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다시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차츰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따라서 100mm 이상, 그 밖의 경남지방과 제주도에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으로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거나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1도, 대전이 23.2도, 대구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1도, 전주 2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서 수요일에는 서울도 한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